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강세, 2차 전지주의 약세, 참 애매한 포지션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장 마감 직전에 매수매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이화진 과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종목들 궁금하시죠? 과연 현 구간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건지 더 들고 가야 될지 하나씩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시죠. 네, 갤럭시 관련해서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갤럭시 링, 갤럭시 24 지금 많은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인터플렉스 어떨까요? 두 분의 선택은 매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그동안 인터플렉스 하면은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혜주 이렇게 보신 분들 많았는데 갤럭시 링하고 이번에 엮였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IT 전방 산업들이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S14 그리고 비전 프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IT 기기에 대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다 보니까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도 이 갤럭시 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올해 관련된 뭐 하반기쯤에 좀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략으로 조정식 매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물론 아직까지는 신제품이 나온 흐름은 아니고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PCB 이제 부품 업체로서 아마 올해 한 중순쯤에 이제 부품이 만약에 양산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군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 급등을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좀 조정시 매수로서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급등을 보여준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음봉 전환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도 채팅창에 인터플렉스를 지금 사라고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현재가 바로 매수는 좀 불가능하지만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 추후에 정말 갤럭시 링이 출시될 그때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백인현 매니저도 매수 의견인데요. 현재가 매수는 힘들겠죠? 네, 일단 저는 워낙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급등 이후의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왜 이제 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냐면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24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장기간 침체 기간을 겪었었는데 지난해 3분기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상승 전환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마 4분기에도 잘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가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최초의 IT 디바이스 기기인 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가 잘 팔린다면 전반적인 갤럭시 S24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CXL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가려져 있지만 나무가라든지 기존에 이제 갤럭시 S24 카메라 모듈 쪽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기존의 갤럭시 A 시리즈의 연성회로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애플이 비전 프로가 품절이 날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과 퀄컴, 구글 컨소시엄이 올해 중반쯤에 XR 기기 공개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한다고 지금 지난해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XR 기기를 출시한다는 이슈가 올해 중반부터 계속해서 부각된다라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연성회로 기판을 거의 독점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메인 벤더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 많이 올랐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전문 제조업체인 인터플렉스, 갤럭시 링과 함께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랐습니다. 두 분 모두 매수 의견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시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AI 시장 확대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은 어떨지요?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을 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앞서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도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 종목인 한글과 컴퓨터랑 폴라리스 오피스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 당분간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오늘 변동성이 조금 커졌지만 네. 일단 조정시 매수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모두 오르는 시장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에 특화된 종목들 위주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IP 그리고 반도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가장 핫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챗GPT 스토어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폴라리스 오피스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부터 비중을 실어 간다라면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라면 향후에 우리 지금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뭐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뭐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기 때문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물 들어왔을 때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면 충분히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화준 과장님도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뭐 한컴 그리고 셀바스 AI 최근에 묶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주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은 정말 챗 GPT로 인해서 수혜가 떨어지고 실적이 찍힐 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챗 GPT와 정말 손을 잡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성으로만 단기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우리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는 이 수익성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샘 알트만도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할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한국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가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이런 이슈도 굉장히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한 2배 정도밖에 지금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마군이나 아니면 이런 성장성에 관련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저는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샘 알트만 이후에 대한 결국에는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성장성이 그만큼 밸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T 스토어 말고도 향후에 다른 스토어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성 모델을 어느 정도 찾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달리는 말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갤럭시링, 인터플렉스 그리고 지금 챗 GPT와 연관된 폴라리스 오피스 모두 다 매수 가능하다. 단 분할 매수, 조정 시 매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좀 급락이 큰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살펴보니 중국 당국이 성형 관광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이 하락하는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모두 매도 의견인데요. 이화진 과장님.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실적 베이스단에서도 받쳐주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화장품을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미용 의료를 많이 네. 받는다고 해서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뽑혔던 종목이거든요. 네. 오늘 하락하는 이유가 정말 맞습니까? 중국 성향에 대한 이슈도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제이스 메디칼의 오늘 가장 큰 급락 이슈는 주말 동안 얘기가 나왔던 한행 컴퍼니의 사이노시어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사이노시어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망을 하고 있는 게 포텐자입니다. 그 포텐자를 이게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사이노시어 같은 경우가 루트로닝을 통해 가지고 인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포텐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제이시스 메디컬과 25년까지 이제 유통 계약을 맺었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5년 이후에는 그 포텐자를 제이시스 메디컬을 판매할 수 없느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고 사실 결국에는 매도라는 이슈가 나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런 노이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런 밸류 자체가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매도적인 측면이 이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이노시어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루트러닝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25년 이후에는 다른 파트너사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유통사를 어느 정도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포텐자 판매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컬의 매출이 한 14%에서 15% 정도 되긴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런 덴서티 같은 경우가 향후에 성장성을 좀 봐야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우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의 그 동사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사라졌던 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장 주가가 크게 밀렸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 증권가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이 오히려 좋을 수도라는 리포트를 내놓아서 또 투자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백인영 매니저의 생각은 어떤지 또 오늘 비올이라는 종목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연관지어서 미용 의료기기 주들을 당분간 같이 매도하는 게 좋을지요?
사실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피부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저는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제이시스 메디칼은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술적으로도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 질비해 있는데 굳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오늘 급락 이슈로 많이 빠지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오늘 파마 리서치라든지 클래식스라든지 전통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대장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좋은 종목이라도 사실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실적이 괜찮으니까 저점에 매수하자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랑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잘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굳이 급락하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저점에 매수할 필요는 없이 그냥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 입장에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현재 14%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보도록 하죠. DNC 미디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10%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DNC 미디어 대응 전략 보시죠. 이번에는 매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AI를 통한 웹툰 IP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특히나 국내에서 최근에 그 웹툰 관련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DNC 미디어가 대장이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DNC 미디어도 뭐 개별 악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일단 뭐 돼요? 제가 뭐 방송 전에 한번 살펴본 바로는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일단 많이 오른 DNC 미디어를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업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K 컨텐츠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이 사실 웹툰 시장, 만화 시장의 본토 시장인데 일본 시장에서 웹툰 거래액이 각각 1,000억 엔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000억 엔이면 하나로 따졌을 때 약 9천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내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이 아닌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국내 우리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네이버 웹툰뿐만 아니라 카카오 웹툰 전반적으로 향후에는 우리 K 컨텐츠를 이끌 대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는 드라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새롭게 썼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웹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은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 업체들 입장에서도 웹툰 IP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웹툰 관련 종목들은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관련 종목들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커졌지만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 매수는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하겠다. DNC 미디어가 오늘 장중에 20%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좀 밑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이기에 종가 매팅을 할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이화준 과장님의 DNC 미디어 똑같이 매수 의견인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충분히 물론 이제 나 혼자 레벨업이 실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고 네.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흥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오늘 21선 뭐 아까 20%까지 빠졌다고 하셨는데 뭐 거기까지 왔으면 종가 매수 베팅을 충분히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급할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반기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 상장이나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은 그만큼 웹툰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워낙 이제 그런 웹툰계에서 굉장히 뭐 레전드급이기 때문에 그런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향후에 성장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오늘 보유하신 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찰실현 매도 물량 속에 살짝 휘청거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가볼게요. 마지막 특징 좀 보시죠.
이마트예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5% 현재 구간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에 8% 넘게 올랐습니다. 두 분은 매도 의견을 의외로 주셨네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채팅방에 일요일에 마트 갈 수 있어서 좋다고, 검색 안 하고 갈 수 있어서 좋다고 막 호평을 하고 계시는데 왜 두 분의 의견은 매도일지 이화정 과장님, 네. 들을 게 많아 보여요. 이마트 이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마트도 그동안 이제 점포 수가 굉장히 매년마다 2개, 3개씩 계속 축소를 해왔습니다. 지금 한 작년 11월 기준으로 133개 이제 점포밖에 남지 않았었고 네.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1월 달에는 외국인과 외국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세만 계속 일관하던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4분기 실적 자체가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신세계 건설이 이런 PF 관련 이슈도 좀 덩달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론 예전에 이런 오프라인 점포가 이제 휴업이 본격적으로 폐지가 됐다라면 조금 가능성이 좋았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휴일 동안 이걸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매년 연평균 한 3% 정도, 4% 정도 어느 정도 성장세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런 마트에 대한 이런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좀 가고 있는 흐름. 뭐 워낙 이제 작년부터 쿠팡이 이제 이마트를 따라잡고 그만큼 유저들의 유입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화 시키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트렌드가 좀 뒤바뀌고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실적, 이마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타벅스 코리아도 사실 그렇게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인해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설지 여부는 사실 미지수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이 의무휴업 관련 이슈가 사실 오늘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장 끝나고 수급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사지는 좀 않지 않았을까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마트 반등시 매도라고 했는데 오늘의 반등보다는 이제 추가 반등을 노리고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있어요. 일단은 물론 이마트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의무 폐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이제 향후에 성장성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PF 이슈가 결국은 기관과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에 매도하자, 너무 길게 보진 말자라고 오늘의 호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의 돌파 종목들 후보 봤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살펴볼게요. 상승을 유지하려고 했던 코스피마저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업종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엇갈리면서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장 초반에 해외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정확한 마감 어떤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145억 원의 소폭의 매수 우위로 추정되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개인도 양시장에서 매도했는데요. 정확한 종가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과장님. 네, 일단은 뭐 외국인 2,700억 정도 매수세로 이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급이 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오늘 하락세 굉장히 심하게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결국에는 1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수급상에 굉장히 크게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TSMC도 지금 음전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서 지난주 TSMC가 실적 이후에 올라왔던 반도체에 대한 강한 모습들이 물론 오늘 나스닥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특히 뭐 홍콩 시장이나 북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 시즌에 따른 향방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